북한 최대 정치 행사로 알려진 북한 노동당 대회가 오는 6일부터 개최됩니다. 1980년 10월 10일 6차 노동당 대회 이후 36년 만에 열리는 이번 7차 당대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정영태 YTN 개건 해설위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이제 닷새 남았습니다. 그 당대회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본래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이 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 국가에서도 각 당이 있듯이 그 당의 전당대회를 한다. 네. 그런 비슷한 의미는 있습니다만은 네. 특히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는 이러한 소위 프롤레타리아 독재라 해서 노동자의 독재라고 해서 또 집체적으로 뭔가 이 결정을 하는 모여서 결정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거든요. 네네. 그럼 집체적으로 결정하는 공식적 행사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그런 행사라고 사실 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 많은 것을 결정을 하고 네. 그리고 토론을 하고 네. 또 여기에서 또 인사라든가 중요한 인사를 또 하고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국가의 정책이라든가 네. 소위 당 정책에서 국가 정책으로 넘어가는데 당 정책을 결정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하는 그런 대규모 행사라고 볼 수가 네. 있죠. 그렇다면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것들을 결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지도 체제와 관련해서도 이전에 5차 당대회 같은 경우에도 그 유일 지도 체제가 그때 완성됐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때 이제 본래 이제 북한은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네. 유일 지도 체제로 사실 바꾸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이제 유일 지도라고 하는 것은 김일성 유일, 소위 수령 유일 지도 체제 네. 이런 식으로 사실 바뀌어 나가고 있죠. 네, 네.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의 기본 그것을 사실 벗어나는 그런 형태로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네, 네. 어떻든 6차 당대회, 5차 당대회 또 시작해가 김정일이가 네. 후계자로서 실질적인 권력을 휘두르면서 아버지를 유일 지도자로 사실 내세우고 그런 유일 지도 체계를 만들고 네. 또 그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자리가 5차 당대회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을 출발해 가지고 김정일 자체가 네. 자기의 김일성 다음의 후계 권력을 사실상 실질적으로 만들어 나갔다. 또 네. 공고화시켜 나갔다. 이래 네.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5차 당대에서 지금 김일성의 유일 체제가 만들어졌다고 그렇죠, 봐야 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리고 예. 6차에서는 이제 김정일이 후계자 지위가 이제 맞습니다. 확실해졌다. 본래 이렇게 이제 해석하더라고요. 김정일이가 김일성 체제 하에서 70년 초반에 네. 사실상 후계자로 지명이 되고 네. 그 후계자로서의 여러 가지 당의 직함을 가지고 실질적인 권력을 휘둘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자, 이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6차 당대회에서 비로소 소위 김정일이가 소위 후계자로서의 실질적인 여러 가지 당직이라든가 네. 이런 중요한 직위를 사실 차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 이렇게 됨으로써 명실상부한 김일성의 후계자로서 그리고 실질적인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어떤 그런 책임 있는 자리 이런 네. 것을 다 확보해주는 그런 행사였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부에서는 유일 체제를 또 성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자, 그러면은 김정일 시대 때만 하더라도 사실 후계 체제와 관련된 이미 준비된 게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네. 그것을 이제 김정일 스스로가 만들어 나왔다 이래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 후계 권력 체계가 어떤 의미에서 김정일 시기의 그런 형태로 갈 수 있도록 이미 만들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김정은 경우는 그러한 소위 김정일이가 만들어 놓은 후계자의 주단만 네. 깔려진 주단만 밟고 나가면 될 수 있도록 어떤 의미에서 체계화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나 어떻든 이제 이 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김정은 자체가 이제 어린 지도자 이미지라든가 여러 가지 미숙한 지도자 이미지 그러면 김정은 어린 저런 차원에서 과연 북한 체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네. 그런 의혹을 모두 떨쳐버리고 네네. 이제는 여러 가지 실질적인 지적도 과시를 하면서 네네. 여기에서 이제 바탕으로 해서 김정은 명실상부한 소위 김정은 체제를 어떤 면에서 출범한다. 어떤 의미에서 지금부터 공고화 단계에 들어갔다 하는 것을 알리는 그런 시점이 될 수가 있죠.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상징적인 예.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가 네.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도부에 대한
뭐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네, 지도부의 어떤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지도부에 대한 세대 교체는 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보이지 않게 지금 뭐 네. 이제 우리가 공식적으로 나타나는 인물들을 제외하고 보이지 네. 않게 실질적으로 하는 그런 그 엘리트들은 그 관료들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했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북한은 역시 김정일 체제도 마찬가지고 노장층의 균형을 이루는 그런 그 체제를 유지를 해줘야 이 충성 구조 자체가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제3세계 국가라든가 이런 데들처럼 전방위적으로 김정은 자체가 필요로 하는 어떤 젊은 세대로 다 바꿔버리고 그 노장층을 나름대로 다 솎아내는 어떤 그런 형태로 바뀐다고 볼 수는 사실 없습니다. 기존의 형태를 유지하되 또 실질적인 그런 권력을 집행하는 네. 그런 자리라든가 이런 데는 상당한 부분 젊은 층이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다 이래 볼 수는 있죠. 그러니까 겉보기에 어떤 전향적인 네. 변화가 있기는 좀 근데 어렵지 이게 세습 않겠느냐. 체제라고 하는 예. 것이 말이죠. 그것을 변화를 많이 주면 줄수록 그 자체의 정통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습 체제는 어느 정도의 약간의 그 변화만 주지 네. 기존의 체제 자체를 유지해 나가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들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번에 노장층에서 특히 김정은 자체가 젊은 층이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개혁 체제로 들어가야 되니까 네. 새로운 어떤 권력에 진입하는 네. 이런 젊은 세대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거다. 또 그것 중심으로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생각보다 그런 그 측면에 있어서는 이런 그 세습 체제에 있어서 좀 어느 정도 좀 제한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죠. 네, 그렇다면 그런 지도부에서는 이제 이전에 네. 그 지도 체제를 좀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죠. 이렇게 예상을 해본다면 경제적인 측면이라든가 당에서 앞으로 추진해 나갈 어떤 네. 발전을 위한 방향 이런 부분에서는 좀 다른 면모를 보일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좀 얘기도 우려가 있거든요. 되는 것이 김정은 처음에 들어왔을 때만 하더라도 네. 주민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죠. 더 이상 네. 허리띠를 졸라매도록 하지는 않겠다 네. 하는 정도로 선언을 했으니까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김정은 자체가 이런 그 경제 효율성이라든가 이 발전을 위해 가지고 상당히 그 개혁이라든가 이 개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많이 심화시키지 않겠느냐 네네. 이래 판단을 했는데 사실은 자세히 이제 지금 한 4, 5년을 넘어오면서 하는 것을 봤을 때 사실 핵이라든가 미사일 이런 그 군사력을 중심으로 해서 네. 스스로를 보호하는 그런 그 방패막을 마련하고 네. 또 이것 때문에 이제 뭐가 생겼냐면 대북 제재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생겨버렸다는 거죠. 네. 자,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개혁이라든가 개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그 체제를 유지하기는 어렵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죠. 자, 이렇게 본다면은 기존에 유지했던 소위 그 자력갱생이라든가 자강력을 중심으로 한다든가 그래서 스스로가 주민들을 쥐어짜서 노동력을 어떤 의미에서 탈취를 한다는 그런 형태로 해서 뭔가 이거 이끌어나가는 경제 발전을 이끌어나가는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70일 전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는 70일 전투가 아니라 100일 전투, 200일 전투 이런 식으로 네네. 해서 네. 주민들을 그 노력 동원으로 절대적으로 이걸 이끌어나가는 네. 그런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계획에 대해서 이번 노동당 대회에서 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으로 기회가 이렇게는 할 가능성이 있죠. 앞으로 이제 경제개발 계획이라든가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네. 어떤 식으로 하겠다 하는 것을 이제 내놓을 블루프린트를 내놓을 가능성은 사실 있습니다. 네. 이건 역시도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자력갱생, 우리식 사회주의 뭐 네. 이런 형태로 네. 해서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다 하는 네. 생각이 사실 네. 듭니다. 과거 그러니까 할아버지죠. 김일성 같은 경우에는 노동당 대회에서 그런 오랜 시간을 들여서 뭐 네. 경제 그런 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뭐 설명하는 모습을 보이고 네. 그랬던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일부에서는 그 김정은 같은 경우에도 그런 할아버지의 모습을 좀 따라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그런데 이제 보여주려고 그 하지 시대가 않겠느냐. 좀 다릅니다. 예. 예를 들어 김일성 시대 때는 가장 그 중요한 것이 그 경제 발전. 그러면서도 물론 그 당시에도 국방과 경제 이 병진 노선을 유지를 해왔습니다. 물론 네. 국방력도 강화를 하지만 네. 동시에 경제력 건설에 상당히 그 치중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방식을 통해서 소위 그 집체적인 어떤 그 경쟁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효율성을 많이 이끌어내고 그래서 경제 발전을 어떻게 해나간다. 네. 그리고 하는 그 경제 발전 계획을 오랜 시간을 할애해서 네. 밝혔습니다만은 김정은 시대 들어왔을 때는 지금 이렇게 돼 있죠. 핵강국
그다음에 위성과학광국 네. 이런 것은 지금 자기들이 만방에 떨칠 정도로 네. 달성을 했다. 네. 여기에 기초해가지고 이제 경제발전 계획을 내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 내용에 있어서도 크게 무슨 계획이라든가 개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하기는 사실 어렵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본다면 역시 자력갱생 중심의 경제발전 계획, 소위 그 천리마 운동이라든가 김일성 네. 시대 때 초창기에 했던 어떤 그런 계획을 보다 더 지금 강화를 한다든가 보다 더 현실적으로 이것도 새로 만들어 나간다든가 뭐 이런 형태로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죠. 네. 지금 이렇게 전망하는 배경을 보면 북한의 핵실험과 그리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대북 제재가 또 계속 이어지는 와중이다 보니까 그 북한에서 당대회를 전후해서 핵실험을 다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게 핵실험 자체를 판단을 할 때는 네. 사실상 우리가 무슨 뭐 행사를 위해서 인위적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판단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막상 이제 그 핵실험 자체가 언제 결정이 돼 있는데 그 택이라는 것을 조금 더 조정하는 것은 가능한데 네. 그러나 인위적으로 그야말로 핵실험 자체를 무슨 뭐 당대회 이전에 자기 치적을 과시하기 위해서 또 한다 이렇게 보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뭐 이렇게 봤을 때는 북한이 지금 당대회 이전에 과연 핵실험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네. 이미 4차 핵실험 때 네. 자기들은 그 수소폭탄 네. 이것까지도 자기 개발에 성공했다고 하면서 상당한 부분 핵에 대한 위력을 과시한 측면이 사실 있습니다. 네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과연 이번 핵실험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수소폭탄 이상의 뭔가를 과시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될 텐데 네. 과연 그런 준비가 돼 있을까 하는 생각이 사실 들죠. 막 이렇게 본다면은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고 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북한 경우는 여러 가지 핵 기술이라든가 이 발전 차원에서 뭔가 이게 이제 앞으로 첨단화라든가 아니면 경량화, 소형화 이런 네. 것을 위해서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프로세스로 접어든다면은 사실 그것 때문에 할 가능성이 사실 약간은 있습니다만은 네. 사실 그건 역시도 그렇게 크진 않다 이래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또 판단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전에 미사일 그 시험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발사 같은 경우에도 성공하지 못한 걸로 그렇게 이제 판단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더 그렇죠. 핵 지금 실험의 만약에 의미가, 맞습니다. 바로 이제 그 좋으신 질문인데 사실상 이제 무수단이라든가 네. 이런 것이 성공적으로 했을 때 네. 바로 이어서 이제 핵실험하는 그런 그 프로세스는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무수단위와 같은 것은 여기다 3,4천 킬로 정도 미국의 괌 정도를 그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 미사일 사정거리를 갖고 있거든요. 네네. 자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핵실험을 동시에 하게 되면 핵폭탄 자체를 여기에 실어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시위할 수 있는 하나의 그 프로세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이번에 실패를 했습니다. 네. 실패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그 상황에서 핵실험을 하게 된다면은 의미가 사실 없게 되는 거죠. 네. 자, 지난번에 3차 핵실험 때도요. 네. 처음에 이제 먼저 로켓 발사를 그 시도를 했습니다. 4월 중에 2012년에. 네네. 근데 실패를 했죠. 그래서 핵실험을 그때 바로 못 하고 네. 11월 정도 돼 가지고 로켓 발사에 성공을 하고 그다음 13년에 핵실험을 사실 했습니다. 네네. 이런 어떤 그 상호 관계가 사실 있기 때문에 네. 무수단위 미사일을 우리가 여기에 연결시켜서 얘기한다면은 오히려 실패를 네. 했기 때문에 핵실험할 네. 어떤 그런 그 필요성 자체는 사라졌다 이렇게 볼 수도 사실 있죠. 네. 그렇다면 당대회를 앞두고 북한 내부 분위기는 어떤지 또 궁금합니다. 네, 네. 그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사실 네. 주민들은 죽을 맛이죠. 네. 왜 그러냐면은 사실 1차, 2차, 3차, 4차, 5차 이런 그 당대회가 6차 당대회가 쭉 있을 때만 하더라도 네. 북한에는 그래도 배급 체제가 사실 유지가 되고 이 배급을 통해서 주민들이 그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그런 측면이 사실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당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또 당에 충성하는 그런 그 분자들도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네. 지금은 네. 이제 국가가 소위 이런 그 배급을 통해 가지고 인민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구조는 이미 그 사라졌다는 거죠. 네. 많이 붕괴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자체가 장사라든가 시장을 통해서 뭔가 이 생활을 영위를 해 나가야 되는데 네. 이 당대회를 통해서 이런 그 인력 동원에도 참가를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장사할 여력이 없는 거죠. 네네. 자 그렇다면은 인민들이 생활하기가 그만큼 어렵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죠. 그럼 그만큼 이 당대회에 대해서 70일 전투다 뭐다 이래 하는데 자기들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불평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고 네. 이것으로 인해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부정부패가 만연한 그런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좀 어떻게 진행될지 네네.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네. 네네. 오늘 그 북한의 최대 행사로 알려진 노동당 대회 관련해서 정영태 YTN 개건 해설위원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